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레벨 2 기본 연습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과 같이 곡선 이거에 A는 2, 4분면 위의 점이다. 그림 잘 봐야겠죠? 그림을 잘 보세요. A 2, 4분의 점이다.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을 B라 하자. 다시 여기 B라 하고 다시 뭐 C라 하자. C라 하고 요때 AB의 길이가 5, 요 값 길이가 5, BC 요 길이가 2분의 31 일때 양수 A 값을 구해라. 자, 이 문제 그래프 나왔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길이만 딱 가르쳐줬을 때 연립해서 푸는 거. 이런 그래프 모양 나왔을 때 제가 1사분면의 가장 요충지가 되는 점에 점을 찍고 T, 로 표현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1사분의 점이 지금 BC 두 개 있습니다. 근데 BC 중에 누가 더 중요해 보여요? 당연히 B가 훨씬 중요해 보이죠. B가 이렇게 십자가로 직선 두 개가 지나가면서 곡선도 지나가거든요. C는 요거 두 개밖에 안 지나갑니다. 그래서 B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B를 T, A의 T승으로 놓습니다. T, A의 T승. 그럼 C의 좌표도 알겠죠? 여기는 T, 이 곡선에 대입을 해서 2의 마이너스 T승이 됩니다. 그럼 A 좌표도 알 수 있겠죠? A 좌표는 AT승입니다. AT승. 그리고 5가 작아졌죠? T-5가 되죠. T-5. X좌표가 T인데 이 길이가 5니까 T 빼기 5. T 빼기 5, AT승. 그러면 T 빼기 5, 2에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T 플러스 5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래서 식이 하나 나옵니다. 2에 마이너스 T 더하기 5승이 A의 T승이다. 복잡합니다. 원래 복잡해요. 복잡한데 차근차근 그래프 봐가면서 대입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AT승 빼기 이 Y좌표죠. 2의 마이너스 T승 이 값을 하면 2분의 31이라는 겁니다. 그럼 둘이 연립할 수 있겠죠. 왜냐면 AT승이 지금 여기 써있잖아요. 여기부터 대입하면 되죠. 대입. 그럼 이렇게 됩니다. 2의 마이너스 T승 플러스 5 지수에 있죠. 플러스 5 빼기 2의 마이너스 T승은 2분의 30이다. 그럼 2의 5승은 32예요. 그래서 32 2의 마이너스 T승 빼기 2의 마이너스 T승은 2분의 31. 그럼 이렇게 뺄 수 있죠. 둘이 빼면 31 2의 마이너스 T승이 2분의 30이 되는 거예요. 그럼 30이 똑같고 그럼 2분의 1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나오려면 T는 1이어야 됩니다. T는 1. T의 1값이 나왔죠. 그럼 T가 1이니까 이게 다 바뀝니다. 요 값은 1,A고 요 값은 1,2분의 1이 되고 요 값은 마이너스 4,2의 16이 됩니다. 16. 그쵸? 그러면 A 값은 얼마? 16. Y좌표 똑같으니까 A 값은 바로 16이 됩니다. 또는 A에서 2분의 1 빼면 요 세로 길이 2분의 31. 그럼 A는 16. 어떻게 해서든 나오죠.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누누이 얘기하지만 1사분면의 가장 요충지, 길목이 되는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되는 그 점을 T, 로 놓고 대입해서 그래프 잘 봐가면서 표현을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립할 때는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보이지만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잘 안 풀린다 그러면 별표 쳐 두시고 점 찍고 연립하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잘 나옵니다. 문제 항상 1사분면에 점을 찍어라. 자, 2번 좀 비슷하게 나왔죠. 또 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실수 T에 대해서 얘는 조금 더 쉽죠.
t라고 가르쳐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바로 나옵니다. 바로 t, 1 빼기 2분의 1의 t승. 이 위의 점은 t, 2의 t 빼기 2승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때 이 점을 PQ로 하고 PQ의 길이를 FT로 하자. 그럼 FT는 PQ의 길이니까 PQ의 길이는 Y좌표 길이 뺍니다. Y좌표 길이. 자, Y좌표는 2의 T 빼기 2승 더하기 2에서 아래측을 뺍니다. 빼기 분배법칙 들어가야죠. 빼기 1 플러스 2분의 1의 T승. 그러면 전개 4분의 1 2의 T승. 이 값은 2의 마이너스 T승 더하기 1이 됩니다. 됐죠? 요거의 최소값, t는 n일 때 최소값. 자, 이건 최소값을 구하는데 최대값, 최소값이란 말 나오면 첫 번째 완전 제곱식, 두 번째 산술기하, 세 번째 미적분 중에서 미분이죠. 미분으로 찾습니다. 다시 첫 번째 완전 제곱식, 두 번째 산술기하, 세 번째 미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둘 다 안 될 경우에 미분합니다. 근데 첫 번째 완전 제곱식은 언제 하냐? 2차식일 때. 2차식일 때. 두 번째 산술기가 언제 하냐? 이런 경우에. 세 번째 둘 다 안 되면 미분합니다. 첫 번째 완전 제곱식은 중3 때 배웠죠 이미. 그렇죠? 2차식 나왔을 때. 여기서는 산술기하를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술기하입니다. 산술기하. 자, 산술기하는 일단 식부터 써볼게요. 식은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이렇게 구하죠. 원래 2분의 1 여기다 2분의 1이 있는 거지만 오른쪽으로 곱해서 분수 안 나오게끔 두 숫자 더한 거는 2 루트 ab 둘이 곱하고 루트 씌운 거에 2배랑 같다. 얘를 언제 쓰냐면 첫 번째 합이 일정할 때 그때 곱을 물어보면, 두 번째 곱이 일정할 때 그때 합을 물어보면, 세 번째 역수관계일 때 물어봅니다. 이해되시죠? 합이 일정하다는 건 이 값을 가르쳐주고 곱을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다 써야죠. 곱이 일정하다는 것은 이게 일정한 겁니다. 그때 합을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서 구할 수 있겠죠. 자, 역수관계라는 거는 a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지수함수일 때는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역수관계가 되면은 둘이 곱했을 때 이 루트 안에가 역수관계가 되면은 곱하면 없어져요. 그래서 역수관계가 나오고 최소값을 물어보면 산술기하를 쓰는 겁니다. 근데 산술기하를 언제나 막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 둘 다 양수일 때만 쓰입니다. 양수일 때. 하나가 음수면 여기가 마이너스 생기죠.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게 틀리죠. 둘 다 음수면 여기가 음수가 되면서 양수가 되는데 이쪽은 음수니까 음수가 양수보다 커요? 안 크죠. 그러니까 산술기하는 항상 양수일 때만 씁니다. 그리고 등호, 여기 등호가 존재하죠.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앞뒤가 똑같을 때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해되시죠? 앞뒤가 똑같을 때만 성립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의 3승과 2의 마이너스 3승은 산술기 했을 때 2루트 이렇게 가면 틀립니다. 왜? 이건 8이고 이건 8분의 1이잖아요. 그럼 등호를 빼야죠. 앞뒤가 다른데. 근데 이런 경우는 등호를 넣어야죠. 왜? 00 되면 11이에요. 11 되잖아요. 00이면 11. 이건 같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 거는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등호를 빼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조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셔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나왔을 때 산술기하를 씁니다. 산술기하는 문과 학생들한테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과는 잘 안 나오고 문과는 간혹 나와요. 간혹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산술기하 나왔을 최대값 최소값 물어봤을 때 첫 번째 완전 제곱식, 두 번째 산술기하는 이때 사용한다. 정리 한번 해두시고요. 다시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까지 구했는데요.
여기서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요 두 숫자가 지금 역수관계예요. 그러면 산술기를 이용해야겠죠. 그럼 뒤에 더하기는 가만히 있습니다. 앞에 거 두 개만 넣는 거예요. 앞에 거 두 개만. 크거나 같다. 산술기가 씁니다. 2 루트 둘이 곱해. 둘이 곱하니까 4분의 1. 이건 역수가 돼서 사라지고 뒤에 더하기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2분의 1 루트를 벗고 나오고 곱하면 1 더하기 1이 돼서 최소값은 2, 최소값은 2가 되고 t가 a일 때 성립한다. 그럼 얘 값이 얼마 나왔냐면 이 1은 여기 있던 거죠. 1은 그냥 계속 온 거예요. 1은 이거 말고 지금 산술기를 했더니 나온 값은 1입니다. 산술기에서 나온 값이 1이라는 거는 요 앞에와 요 뒤에가 동시에 2분의 1, 2분의 1 된 거겠죠. 앞뒤가 똑같아야 되니까 동화 성립할 때는. 그래서 요 값이 2분의 1, 요 값이 낫겠요. 요 값이 2분의 1 나오려면 t 값은 1이 됩니다. 1이 돼야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 되니까 그 t는 1, a가 1일 때. 그래서 1 더하기 2 해서 답은 5번 3이 되는 겁니다. 자, 산술기하 정리 꼭 해두셔야 됩니다. 특히 문과 학생들 산술기하 정말 잘 나옵니다.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1, 4분면에서 직선 이것과 곡선 이것이 만나는 점을 A, B. 이것도 설명해 놓은 거죠. 그림을. 만나는 점이 A, B랑 B다. 직선 이것이 만나는 점이 CD다. 만나는 점이 CD다. 두 곡선이 만나서 생기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자,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평행사변형이네요. 평행사변형. 그럼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데 잘 보니까 로그 2가 지금 똑같고요. 요 위에를 4로 묶어 보겠습니다. 4로 묶으면 x 빼기 1이 되고 다시 로그 2에 x 빼기 1 로그 2에 4니까 2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 곡선은 이 밑에 있는 곡선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죠. 그래서 평행이동을 한 그래프니까 이 a라는 점이 b점으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 2만큼 회동된 겁니다. c라는 점은 d로 평행이동이 된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돼야겠죠. a가 d로 갔다면 c가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안 나오죠. a가 반드시 b로 가야 됩니다. 그럼 c가 d로 가겠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이렇게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 1, 2 이렇게 되면 요 a, b의 길이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 5가 됩니다. 루트 5.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를 루트 5로 구한 거죠. 이해되시죠? 루트 5로 구했다. 평행이동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높이는 수직으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그럼 이 두 직선 사이 거리예요. 자, 두 직선 사이 거리. 첫 번째 직선 일반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일반형으로 바꾸면 2x 빼기 y 빼기 4는 0. 자, 두 번째 직선도 일반형으로 바꾸면 2x 빼기 y 빼기 8은 0이 됩니다. 그럼 이 두 직선의 이 직선 사이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죠.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해야 됩니다. 근데 평행한 두 직선은 어느 점이든 임의의 어느 점을 잡든 항상 거리가 똑같죠. 그러니까 항상 거리가 똑같으니까 그냥 가장 편한 점, 내가 계산하기에 가장 편한 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가장 편한 점은 여기서 잡아볼게요. 여기서 얼마를 잡냐면 x가 2일 때 y가 0을 잡겠습니다. 그럼 2면은 4고 0 대입하면 0 되죠? 그냥 아무 점이나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셔도 돼요. 0, 마이너스 4. 그것도 편하죠? 하지만 마이너스는 좀 불편하니까 2,0을 하겠습니다. 그럼 2,0과 요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5분의 2, 0 대입하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4. 그래서 루트 5분의 4가 높이가 되고 루트 5 곱하기 루트 5분의 4가 평행사변 넓이니까 답은 4. 4번에 4가 되겠죠.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한 점이 x1, y1이고 x1, y1 어떤 직선의 일반형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면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루트 개수입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거리는 항상 양수죠. 이 점을 루트 대입합니다. ax1 by1 더하기 c가 됩니다. 자, 이거는 1학년 때 배웠던 공식이니까 증명은 먹어서 한번 해보시고, 궁금하시면 해보시고, 이제는 고3이니까 그냥 외우셔야 돼요. 지금까지 모르신다면. 이 문과에서도 잘 나오는, 이과에서도 잘 나오죠. 점과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은 둘 다 잘 나오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이제 문과에서 잘 나옵니다. 3번을 푸실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셔야 되고, 자, 평행한 선분 사이의 거리는 항상 똑같다. 항상 똑같기 때문에 아무 점, 편한 점을 잡아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함수 이 그래프와 두 함수 이거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자. P와 Q의 X좌표의 값의 B가 1대 3일 때, 자, 이렇게 B가 나오면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B가 나오면 어떻게 해라? 꼭 미지수로 나와라. 미지수로 나와라. 근데 K가 나와 있네요, 이미. K가 나와 있으니까 뭐 알파 놓을게요. 이거는 알파 대 3알파 이렇게 놓겠습니다. 알파 대 3알파. 그럼 요 P의 좌표가 알파, 요 Q의 좌표가 3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알파인데 이 식에 넣어야죠. 요 식에. 요 식은 여기입니다. 여기다 넣어서 로그 3의 알파 플러스 K라는 요 값과 알파를 요 아래 들어가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로그 3의 6 빼기 알파가 되겠죠. 여기 둘이 똑같아야 되고, 또 3알파는 다시 요 올라가는 요 식이죠. 요 식에 아까 대입을 잘못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알파를 대입할 때 이 식에 넣어야 되는군요. 이 식에. 그래프가 조금 이상하게 써 있네요. 로그 3분의 1의 알파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처음에 잘못 넣었어요. 다시 3알파는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여기 요 식에 넣어야겠죠. y 로그 3의 3알파 플러스 k는 다시 요 식에 넣어요. 요 식에 로그 3의 6 빼기 3알파. 자, 잘 보시고 넣으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 이 그래프 꽁지에 써 있는 게 그 식입니다. 그래프 꽁지에 써 있는 식. 그래프 꽁지에 써 있는 식. 대입을 했어요. 대입을 해보니까 얘랑 얘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것을 마이너스 로그 3알파로 바꾸겠습니다.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럼 K는 뭐가 되냐? K는 마이너스 2 로그 3알파가 됩니다. 다시 오른쪽에서는 요 6 빼기 3알파는 3으로 묶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로그 3에 3으로 묶어내면 2 빼기 알파가 돼서 로그 3에 2 빼기 알파 더하기 1이 되고, 여기서도 로그 3 1 더하기 로그 3의 알파 플러스 K가 됩니다. 그럼 양쪽이 1이 똑같죠. 1, 1 없애주고 다시 K가 있는데 이걸 대입하면 돼요. 다 쏙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로그 3 알파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로그 3 알파는 로그 3의 2 빼기 알파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1 지수 올려줍니다. 그럼 알파분의 1이 되겠죠. 로그 3, 3 똑같으니까 진수끼리 비교. 알파분의 1은 2 빼기 알파랑 같다. 양쪽에 알파를 곱할게요. 그럼 1은 2알파 빼기 알파 제곱. 최고차항 음수 좌변으로 2항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더하기 1은 0. 완전 제곱식 알파 빼기 1의 제곱은 0. 알파는 1이 됩니다. 계산하는 거죠. 계산하는 거니까 빨리 했습니다. 그럼 알파가 1이 됐으니까 지금 K값 찾는 거예요. K값. 그럼 어디다 대입하냐? 한번 훑어보세요. 알파 어디 들어가면 K값이 쉽게 나올 것인가? 여기죠.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데, 자, K는 마이너스 2 로그 3의 1. 자, 모든 로그의 진수가 1이면 0입니다. 그래서 K값은 0. 답은 3번이 되겠네요.